안녕하세요. 4월 13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4월 들어서 삼성전자는 또한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세의 흐름이 되어져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대급의 분기 매출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7만 전자도 무너지다 보니까 6만 전자도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와 오늘 정도가 바닥권 진입에 분할 매수 하셔도 단기적으로나 오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삼성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 최고의 분기 매출을 올린다 손 치더라도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수급 상황으로서 언제든지 주가는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잡주이든 초우량주 블루칩이든 팔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주이든 실적이 형편없든 대단히 어닝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는 그러한 흐름을 타고 매도를 하지 않으면 오르는 것이고요. 매도자가 많으면 가격 조정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그럼 제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면 현재는 삼성전자 오늘 매일경제에서 나온 반도체 강국 코리아 어쩌나 이렇게 아무 말잔치 하는 그러한 경제 신문도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3개월 새 시총 6조 원을 증발을 했다.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쉬운 기사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70조 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감소폭이 컸는데 1분기 동안 두 회사의 시총 감소액은 60조 원에 넘는 것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만 54조 원이 감소가 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또한 1분기 동안 주요 반도체 기업 지난 2021에서 2022년 올 1분기 누적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요, 미국의 엔비디아는 108% 오를 때 삼성전자만이 꼴찌 마이너스 14%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ASML 노광장비 네덜란드 기업이죠. 53%의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 AMD, TSMC, 마이크론, 퀄컴, 인텔, 삼성전자는 보합, SK하이닉스는 포함, 삼성전자만이 이렇게, 그 이유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모이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은 관망을 하고요. 삼성전자를 살 사람들은 많이 샀고,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의 1% 정도의 증대한 그동안에 6천만 주, 7천만 주를 매수한 그러한 부분을 다시금 내다 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77조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 성장,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0%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 4월 7일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로 1분기 매출액 70조 원을 돌파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미국 긴축 가속화 등 매크로 시장,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조금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불확실성이 꼽히고 있고 더불어 파운드리 수율 논란과 게임 최적화 서비스문 이러한 부분들은 잠시 시간이 걸리게 되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고요. 내부 악재가 이어진 영향도 작은 영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대체로 기대 이상이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안습이다. 그 자체로 팹리스, 파운드리, 자동차, 반도체, 장비주 등의 모든 반도체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별 기업 이슈도 있겠지만 올해 반도체 섹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될지 모르는 경기 둔화 우려에 있다. 바로 금리와 환율의 문제. 환율은 매출이 저는 충분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될 것이에 환율에 대한 큰 문제보다는 고물가,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불확실성을 높게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에서의 6G 포럼을 다음 달에 개최한다라고 했네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룩했고 2019년 삼성 리서치 산하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2020년 6G 백서 공개 등 6G 기술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2022년 5G에 대한 그런 큰 메리트 이런 부분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5G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6G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1, 2년 앞당겨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 5월 13일에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시대 구현을 주제로 제1회 삼성 6G 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고요. 6G 포럼은 2030년경께 즉 삼성이 내건 비메모리 시장의 석권을 TSMC와 대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저는 4, 5년 정도라면 격차를 현재 18%대, 53%대 격차를 좀 더 절반 정도로 4, 5년 정도라면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한 50%보다는 30% 정도, 30, 40%까지는 4, 5년 내에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네요. 큰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통신기술인 6G와 관련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미래 기술을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 현재 국내의 원자재 상승을 서부 텍사스 원유가 다시 $100 선을 배럴당 넘어서 있고요. 브렌트유 105달러 거래, 두바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두바이유 역시 $100 넘는 4%대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금은 등 원자재가 일제히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어제는 금리가 6%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증가율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금리는 3% 정도로 이렇게 3%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금리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어제 미금리가 상당히 상승률이 많이 6%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2%대의 하락을 보였고 오늘 새벽녘에는 지금 선물은 나스닥 선물은 상승하고 있지만 약보합을 형성을 했고요. 현재 금리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1.3%, 1.45%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을 보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0억 주에 해당하는 51.3%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경까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지난해 11월 11일 51.17%, 51%는 마의 그러한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역대 최고의 매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5G, 가전 등등 메모리, 비메모리 폭풍 성장 같이 할 수가 있는 삼성전자에 외국인 전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51%의 지분 보유를 하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고요. 만약에 51%를 하회한다라면 주섬주섬 담아놓고 기다리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고객 예탁금은 61조 원에 해당하고요. 신용융자는 조금 줄어든 21조 9,200억 531억 원이 줄어든 그러한 모습이고요. 원달러 현재 이것이 환율이 10원 정도 빠진 1226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그래서 현재 51.30% 외국인이 지분 보유율이 대단히 저점, 그리고 기술적인 모멘텀의 보조지표도 역시 그라운드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과매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의 저점 공략은 충분히 지금이 바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반등, 물론 글로벌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과매도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나스닥 상황을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모습은 13,371. 그러면 전저점이 여기 12,200포인트, 이게 얼마 남지 않았죠. 거래량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조금 늘어난 모습, 그러나 많이 이때의 모습 3월 초 이때의 거래량보다는 대단히 관망의 분위기, 즉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죠. 바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 금리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안전자산으로 조금 이동한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수급이 모여들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후 근방에서는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코스닥의 상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1선에서 코스피는 되돌림을 당하면서 21선의 현재 상승, 그 아래에서 거래량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요 근방, 코스닥 역시 요 근방에서 지수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횡보, 기간 조정으로 거쳐갈 공사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6만주 역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모멘텀의 보조지표 역시 과매도의 영역에 해당을 하고요. 전후의 과매도의 영역은 단기적으로나 이렇게 수익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위치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다가 배당 역시 메리트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오늘은 4월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국내 지수와 관련해서 현재는 과매도 바닥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진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좋지 않은 그러한 수익률은 내지를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등의 어느 정도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지만 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은 이렇게 여지껏 상승해 왔습니다. 코스피 한번 시장을 잠시 한번 볼까요?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1986년, 2000년 전 모습이 이 부분입니다. 2000년도가 바로 여기에, 그러면서 2000년에서 2010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2010년에서 2020년도 이와 같이죠.
끊임없이 저점들이 높여가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의 통과 의례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00년 초반은 이런 부분이었고요. 2010년대 이런 부분이었고요. 2020년 들어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올랐으니 잠시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매일경제처럼 그렇게 어쩌나 이런 부분, 반도체 강국 코리아 어쩌나 어쩌긴 뭘 어쩝니까? 잠시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벌고 배당 들어오고 돈 많은 기업에 돈 들어오고 투자는 금리보다는 나을 것인 거요. 주가 상승까지 이어진다라면 그러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요일 오늘 잠시 오전 그런 증시의 흐름 시황 이 정도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